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유혜수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혜수 박사님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단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지구물리학 학사하시고요. 지구물리학 석사 그리고 장우학과 박사를 하셨어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이제 바닷속에 어떤 광물이 있나, 어떤 자원들이 있나 탐사하시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제처럼 바닷속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돈스코이호 같은 어떤 그 가라앉은 배를 찾는 일도 이번에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돈스코이호를 찾는 과정을 아주 재미난 얘기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혜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박수 치는 모습만 봐도 여기에 모이신 어린이들의 그 인품이라든가 인간성 또 학력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박수를 열심히 치는 학생들 보면 말이죠. 아, 인간성 좋죠. 또 학교에서도 공부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박수를 치다가 이 함성까지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정말로 인간성 좋죠. 학교에서 1%에 되는 우등생들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혜수입니다. 여기 조명 좀. 우리 어린이들 그 보물선 동화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보물선 책을 읽고 나서 바다에 나가면은 보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상상, 그리고 바다에는 수많은 해적들이 들끓고 또 바다에는 중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는 보물섬은 하나의 동화에 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외국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보물섬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는 오래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보물선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00여 년 전 러일 전쟁 때 침몰한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준 것은 왜 그런 그 돈스코이호가 우리나라의 울릉도에 왜 침몰해 와 있는지,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 또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그거를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어디 어린이 선발대에 다 출전했던 어린이인가 보죠? 이렇게 잘생긴 미남 미인들만 있어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돈스코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동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다 알죠? 최근 소식 알고 있습니까? 최근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토끼가 거북이한테 게임에서 져갖고 그 집안에서 가문의 불명예를 안고서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는 극기 훈련과 스피드로서 훈련한 다음에 토끼 가문에다가 도전장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불. 여기도 꺼주시고. 토끼가 그동안 우울증에 있다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토끼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난감하죠. 왜? 요번에 토끼가 절대, 옛날에는 토끼가 잠을 잤기 때문에 이겼는데 요번에 절대 잠을 안 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토끼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연구도 하고 인터넷 다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토끼는 장기전, 지구전으로, 장거리 지구전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지금 토끼 가문 대 거북이 가문 간에 지금 전투가 벌렸습니다.
과연 명예를 지킬 것이냐, 불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자, 우리 여러분,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하나 한번 손들어보세요. 박수. 토끼가 이긴다. 토끼가 이제 이번엔 절대 잠을 안 잡니다. 스피드를 강화했습니다. 토끼.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명예를 계속 지킬 것이다. 거북이가 이긴다고 한 사람. 거북이. 자, 어디 우리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 한번 두고 보죠. 누가 이겼나요? 지금 이제 토끼 종족 대 거북이 가문의 영광을 걸고 지금 한판 승부가 벌려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이겼냐? 두 가문의 명예를 걸고 시합이 벌렸습니다. 토끼 스타트 굉장히 빠르죠? 스피드 빠르고 분명히 토끼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거북이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이가 모든 면에서 토끼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왜?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만 있으면 자기는 자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보 과학의 승리. 또 방법이 다를 뿐 동화와 과학은 같다. 박수 잘 치고 퀴즈 맞히면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박수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그러면 과학 속의, 동화 속의 보물선과 과학 속의 보물선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보물선에 대한 건 많이 있죠.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패로우도 나오고요. 또 동화 속의 보물선에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섬에서도 보면 짐 호킨스와 존 실버가 보물지도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게임을 하죠.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뮤지컬 시간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러한 그 보물에 대한 욕망, 또 해적, 모험, 결투 이런 것들이 동화 속에 보면 나오죠. 특히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은 알토너라든가 에리자베스 수완의 보물을 찾아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애틋한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러면 과학 속의 보물선은 어떤지? 과학 속의 보물은 항상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또 각 분야 이 보물선 탐사는 종합 해양 과학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첨단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고 이거를 또 확인을 해서 인양이라든가 전시를 합니다. 또 이러한 과학 속의 보물은 각종 이벤트, 살아온 문화, 역사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해서 거대한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 속의 보물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돈스코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돈스코이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울릉도 앞바다에서 오래전에 침몰된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탐사 당사자들은 이 배가 러시아 보물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하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저동 앞바다 2km 지점. 수심 400m 바닥에 접근하자 침몰된 선박 한 척이 나타납니다. 불에 타 일부만 남아있는 조타기, 그리고 갑판에 설치된 함포도 보입니다. 이 배를 찾아낸 한국해양연구원 측은 100년 전 동해상에서 침몰된 러시아 군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군함이 침몰한 거는 돈스코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침몰한 거는 돈스코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침몰됐다는 러시아의 함대 돈스코이호. 이 돈스코이호로 추정이 되는 침몰선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무려 6,000톤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큰 배인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돈스코이호인지 지금 현재는 추정 상태이긴 한데 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이 안에 정말 보물이 들어있을까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돈스코이호에 대한 그 실체 취재해봤습니다. 심해에 숨겨져 있는 보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그 유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고 푸른 바다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만들었는데요. 러시아군 함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당시에 엄청난 금괴를 실은 채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배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무려 50조 이상의 금괴가 실려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스스로 침몰한 러시아의 군함인데요. 이 탐사를 맡았던 연구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도대체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돈스코이호가 이렇게 생겼나요? 예. 이번 탐사는 지질 조사와 해류 조사 등을 거쳐서 침몰 위치를 알아낸 이후에 무인 잠수정 등의 최신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선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최신 장비들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눈인가 봐요. 이게 집게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한마디로 로봇 팔인데요. 이게요? 예, 자네들을 이렇게 샘플들을 채취할 데 쓰는 그러한 집게가 되겠습니다.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이번 선체의 발견은 우리나라 해양 기술의 성과이기도 한데요. 1985년 그 정체가 확인된 대표적인 침몰선 타이타닉호 탐사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평탄한 해저에서 정확한 좌표를 토대로 미국과 프랑스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낸 반면에 이번 돈스코이호는요, 악조건 속에서 이룬 성과,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연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한국 해양 탐사 기술의 쾌거인데요. 앞으로도 선체 내부의 확인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 안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보물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 배가 돈스코이호라면 이 배에는 금괴 이상의 것, 바로 학술적, 문화적 가치 또한 가득 실려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네, 돈스코이호 과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그 모형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형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야 실물로 보지만 여러분께서는 또 화면으로 보시는 거죠. 네, 지금 100분의 1로 검선 모양으로 축소. 생겼는데. 네, 100분의 1로 축소시켰어요. 이 안에 금괴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득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6,000톤짜리라고요? 네. 금괴는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렇죠. 네. 여기 알수 가득 없고. 차 있다면 정말 네. 어마어마한 양이겠어요. 네, 정은영 씨의 말에 따르면 보드카는 확실하게 들어있다고. 네, 100년 넘은 보드카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거북선처럼 철갑을 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네. 보면은 이제 함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속에 그런 함포들이 있기 때문에 돈스코이호가 아니냐. 그리고 배의 앞머리와 뒷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된 거죠. 네. 멋있네요. 그런가요? 네, 1905년에 침몰된 무려 100년이 넘게 바닷속에서 침몰돼 있다가 이번에 서서히 정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인지 돈스코이호라고 지금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돈스코이호가 맞다면은 이것이 뭐 금괴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학술적 문화적 그런 가치가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또 타이타닉처럼 커다란 좀 새로운 영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걸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스코이 보물선을 찾으러 우리 다 같이 한번 심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스코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